나이 한 살 차이로 수억 원의 주거 혜택이 갈린다면 어떨까요? 지금 무주택 4050 세대 사이에서 바로 이 문제를 두고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이 없다는 조건은 똑같은데 만 39세와 만 40세라는 숫자 하나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새로운 정책 금융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집 없는 중년층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논란은 단순히 대출 하나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집을 마련하지 못한 40대와 50대에게는 지금까지 누적된 주거 불안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8.13 부동산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위한 정책 금융 확대입니다. 내년 1월 출시 예정인 청년 미래 보금자리로는 만 39세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4억 원 이하 B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연소득 기준은 7천만 원 이하입니다. 쉽게 말해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는 청년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교적 높은 비율로 대출을 받아 처음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전세와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청년 전월세 결합 보증도 신설됩니다. 기존 청년 특례 전세 대출 보증의 연령 상한 역시 올해 10월부터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올라갑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아직 소득과 자산을 충분히 만들지 못한 청년층은 주거비 부담이 크고 결혼이나 출산 같은 생애 주기의 출발점에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사회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에게 높은 집값과 월세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만 40세가 되는 순간 같은 무주택자라도 청년 대상 정책 금융에서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4050 세대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집 없기는 똑같은데 왜 나이로 나누느냐? 이 나라에는 청년만 사느냐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40대와 50대는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연령대이면서 동시에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미 오랫동안 전세나 월세를 전전했거나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 가구라면 주거비 부담은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책의 중심이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에 맞춰지면서 정작 무주택, 중년층은 중간에 끼어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 논란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청년에게 혜택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정된 정책 자원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 39세의 무주택자와 만 40세의 무주택자가 소득과 자산, 부양가족, 주거환경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해도 정책상 적용받는 혜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연령 기준은 정책을 빠르게 집행하기 위한 가장 단순한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예산을 관리하기에도 편리합니다. 하지만 주거 불안이 나이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40대라도 자산이 충분한 사람과 수년째 전세를 옮겨 다니는 사람의 상황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30대라고 해서 모두 경제적으로 취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청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연령만으로 무주택자를 구분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가고 싶지만 자금이 부족한 일반 무주택 가구를 위한 중간 단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만 40세 이상 무주택자도 기존 정책 모기지와 완화된 LTV 요건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4050 세대가 완전히 모든 주거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4050 무주택자를 직접 겨냥한 신규 정책 모기지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년에게는 새로운 금융상품과 보증 제도가 마련되는데 40대와 50대에게는 기존 제도를 활용하라는 설명만 나온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4050 가구는 주거 안정의 필요성이 오히려 더 절실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학령기 자녀가 있다면 학교와 직장 때문에 거주지를 쉽게 옮기기도 어렵고 월세나 전세 비용이 가계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쉽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도권 집값과 대출 비용을 감안하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번 대책을 계기로 4050 무주택자에게 완전히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신규 택지와 일반 분양을 확대할 경우 오랫동안 쌓아온 청약 가점을 활용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금융 지원과는 다른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청년 지원을 없애야 하느냐가 아닙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사다리를 놓는 동시에 그 사다리를 이용할 수 없는 4050 무주택자에게도 현실적인 이동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주거 문제를 연령 하나로만 나누기보다 소득, 자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실제 주거비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정부가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따라 이번 정책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집값과 전월세 시장이 계속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정책의 혜택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의 체감,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에게 더 강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무주택자에게 비슷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부동산 이슈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